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드려요입니다. 오늘은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허공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도 절판이 되었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중고 서적이라도 사려고 보니까 한 권에 26만 9천 원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못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생명과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저명한 생물학자인 브루스 H. 립턴이 주장하는 것이다. 립턴은 세포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유전자는 단지 세포, 조직, 기관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분자 수준의 청사진일 뿐이어서 그 스스로는 발현되지 않으며 오로지 환경 속의 그 무엇인가가 유전자의 활동을 촉발해야만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생명의 메커니즘에 시동을 거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개개 세포의 환경에 대한 인식, 신호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 하나하나의 인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외형상 하나의 개체인 생명체를 움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특정 짓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의 유전자가 삶에서의 경험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힌 후성 유전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에는 세포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핵에 모든 생명의 원천이 있다고 생각해서 핵을 제거하면 생명도 죽는다는 것이 생물학자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일단의 생물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핵을 제거한 세포는 2개월 이상 아무 변화 없이 생명을 지속하는 반면 세포막을 제거한 세포는 즉시 사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 사유를 추적한 결과 핵은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생식기여서 생식 활동은 일정 기간 정지해도 생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세포막은 외부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기로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전자를 변화시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이 밝혀졌다. 세포막이야말로 우리의 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었고 이를 통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즉시 감지하여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포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존을 지속하는 원동력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립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전자의 발현을 지배하는 주변 환경 중에서 마음이 생명 현상을 지배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주장한다. 그는 거대한 뇌를 필두로 잘 발달한 인간의 신경계는 인간의 정신이 단일한 세포의 인식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 인간은 반사작용의 기초에서 주변을 인식하는 단세포와는 달리 마음을 통해 주변 환경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유전자가 지배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다. 인간의 믿음이 몸과 마음, 따라서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과학자들이 터부시하는 마음을 과학의 범주 내로 끌어들였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는 어떤 종의 개체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의 개체 사이에도 유전자 공유가 일어나 유전자 전이를 통하여 유전 정보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유전자 사이에는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하여 다른 개체가 학습한 경험을 습득하여 진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같은 종의 배란을 통해서만이 유전자가 유전된다는 일반 상식은 이제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생물종 사이의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은 개체를 강조하는 다윈의 이론에 기반을 둔 유전공학에 의한 유전자 변이가
엄청난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지구에서 평화롭게 다른 종들과 지내려면 공동체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그 모든 생물종들이 살아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형성하는 제임스 러블록의 일맥상통한다. 양자론적 측면에서의 생명관, 양자적 측면에서 볼 때 생명이란 에너지와 정보의 충동이다. 즉,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양자 물리학자들은 입자를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갤 경우 입자는 사라지고 파동만 남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파동이 공간이나 시간 속에 한 위치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찰의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입자를 발견할 통계적 가능성만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자의 기본 구성은 확률장 또는 정보장이라 할 수 있어 입자의 측정을 위해서는 관찰자의 관심의 질이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물리학의 의식의 도입을 지극히 꺼려하는 많은 물리학자들은 결맞음과 결어긋남이라는 현상을 도입하여 양자의 입자, 파동 이중성을 설명하며 이 이론에 따라 주변 환경과의 격리 상태에서 전자나 원자를 순간 이동시키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원자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는 모든 가능한 상태의 정보와 에너지로 가득한 진공 속에 있는 정보와 에너지 상태의 체계인데 금과 납을 구성하는 원자를 더 작은 입자로 나눌 경우 정확하게 똑같다고 한다. 우리가 입자라고 불러서 그렇지 이것들은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와 정보의 충동인 것이다. 금과 납이 다른 것은 바로 이 에너지와 정보의 충동이 만드는 배열과 양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다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 물질의 종류가 구분되는 것이 입자의 종류가 아니라 에너지와 정보의 충동인 것이다. 4. 마음의 측면에서 본 생명관. 마음 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생명이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의식이 만물을 창조했기에 모든 만물은 생명이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의식의 존재를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 천지 창조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빅뱅 시 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소리는 의식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소리는 파동이며 파동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무한대의 가능성의 장이고 의식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질을 이동시키거나 무엇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의식의 생각을 떠올리고 이를 바로 행하거나 그 생각을 설계도나 다른 방법으로 변환시킨 후 물질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물질 이전에 의식이 있고 의식이 물질을 창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의식이 움직인 후에 물질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물주가 태초에 지금의 지적 생명체를 모조리 한 번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작은 생명의 불꽃에 의식을 불어넣어 이것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면서 조물주 스스로도 몰랐던 변화 의식이 화학 반응을 통해 물질을 창조하고 또다시 의식과 물질이 결합하여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너무나 놀라워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능력이야? 라고 감탄하며 탄성을 지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현상계는 모두가 진동하는 실체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파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동들은 겹쳐지면서 간접 무늬가 생기며 이 간접 무늬 속에는 원래의 물질의 특성을 감추고 있다. 이것이 홀로그램의 원리이다. 파동의 간섭과 동조 현상은 맥놀이 주파수를 발생시키며 물질의 종국을 분석해보면 맥놀이 주파수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물질의 최소 단위는
파동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 속에서 진동하는 실체는 무엇일까? 절대계는 활동도 없고 완전히 정지된 상태이며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고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절대계의 움직임이나 진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변화하는 속성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상대계 또는 물질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진동하는 것은 개체화된 순수 의식이며 나름대로 그 수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에게 보이는 실체는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절대계에 기반을 둔 불변의 기준선 또는 배경이 되는 성분이고 다른 하나는 성분이 역동적이고 진동하는 속성인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 마음과 물질이 같은 기본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물질은 크고 느린 파동 또는 물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계의 에너지를 보다 적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은 보다 세련된 물결로 구성되어서 보다 많은 절대계의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기물인 광물이나 물 등이 고체, 액체, 기체로 형태를 바꾸어 존재할 수 있듯이 인간도 육체와 육체의 생명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심이라는 마음, 그리고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말이 되고 은어로 체험되기 전에는 하나의 의도일 뿐이다. 즉,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와 정보의 충동이다. 결국 우주 만물의 본질은 물질인 동시에 생각하는 비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 절대계가 상대계를 창조한 물질임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은 보다 많은 절대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생각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추론에 힘을 실어준다. 우리와 가장 친근한 현상계인 지구와 우리의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자. 지구의 고유 진동수, 즉 전리층 공간의 고유 진동수는 매초 7.5 사이클이고 신체의 극소 단위의 진동은 6.8Hz 내지 7.5Hz이다. 이것은 둘 사이가 동조된 공명체계라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마음이 거의 정지된 상태,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사람과 지구의 의식 사이에는 서로 공명에 의한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진다. 의식이 정지된 상태에서 뇌파는 파장이 매우 길어지고 이렇게 파장이 긴 파동은 모든 물체의 장을 통과하며 7분의 1초에 지구를 한 바퀴 여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상을 통하여 우리의 진동 주파수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티벳이나 인도의 수행자의 명상파와 리듬 편승하여 교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체인 지구와도 교감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진동 변화의 법칙.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동하며 변화한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인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 세상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동하며 운동하고 있을까? 은하계는 우주의 주변을 이보다 훨씬 빠른 가공할 만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주 전체도 무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전혀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구와 거의 같은 속도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만약 우리의 진동수가 지구의 진동수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어지러워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공할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든 파동을 기본 구성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
만물은 진동하는 실체인 것이며 진동은 모두 소리, 파동을 내고 있다. 파동수가 낮으면 물질이 되고 파동수가 높으면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파동이 같으면 감응하고 다르면 밀어낸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의 생각에서 거대한 산맥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전자에서 전체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모두 지속적인 진동의 상태에 있다. 진동의 수준은 다양한데 우리는 가장 강렬한 진동을 고주파, 약한 진동을 저주파수라고 부른다. 바위, 사람, 지구, 그리고 우주는 모두 물질이자 에너지이며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 진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변화이다. 진동의 폭과 속도에 따라 만물은 변화한다. 에너지를 가진 모든 물질과 비물질은 모두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은 것은 정지 상태를 의미하고 이것은 무 또는 절대계의 특성이다. 따라서 상대계인 현상계는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에너지를 창조하고 이는 곧 물질로 변형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도 11개월에 한 번씩 모든 세포를 교체한다고 한다. 몸이 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몸은 오직 우주의 대기를 순환시키는 파이프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